주가가 천당으로 간다. 삼천당. 네, 참 재밌는 네이밍이었죠. 현재 삼천단 제약의 주가는 18% 가까운 급등입니다. 장중에는 13만 7,5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13만 6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삼천당 제약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는데 이거 뭐 고점이 어디,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변형인 교수님? 우선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네. 지금 13만 7,500원. 오늘이 역사상 신고가라는 것은 상방 매물이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더해져서 뭐 아일리아 시밀러에 관련된 이 독점 공급 이슈가 좀 더 부각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방이 없기 때문에 수급을 낳는 형국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시 조정 이후에 또 한 번에 대한 추가 상승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 줄기차게 좀 회사가 좀 강조했던 이 수조와 좀 연동되는 전체 뭐 6조 원대 매출 규모다라고 좀 전망들로 좀 나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좀 찍히는 것을 향후에는 좀 증명해야 되는 이슈는 좀 있지만 현재는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 저는 한 16만 원까지는 돌파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6만 원. 지금 주가가 13만 원대인데 추가적인 상승에 16만 원. 김대중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삼천당 제약만의 주가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더 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더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제약 바이오 업종이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남은 종목들만 이제 그 안정적인 회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승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승계는 이제 세금과 관련됐겠죠.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지난해 연말에 그 대기업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인사이동 내에서 SK그룹의 장녀가 SK바이오팜으로 갔고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고 하나그룹도 마찬가지고 기업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승계와 관련된 2세, 3세들이 이제 주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총괄 부분을 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승계와 관련돼서 이제 그 상속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군단에서는 이제 최초의 그 신사업에 이제 자녀들이나 2세, 3세를 투여하게 됩니다. 과거에 삼성그룹도 그랬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 2세, 3세들이 신사업,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나 이 사업부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키우고 확장시켜가면서 이 이후에 승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몸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바이오 헬스케어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에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살아나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첫 번째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측면 해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들의 승계 과정에서 신사업 부분, 바이오와 기타 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승계가 마무리되었죠. 그 1세대에서 2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주가가 계속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 흐름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연속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될 겁니다.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고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종목은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천단제가 이렇게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또 무서운 지금 접근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의 그 배경들을 보면은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호재가 한꺼번에 좀 터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국내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신약 관련 모멘텀이나 이렇게 해외발 뉴스가 터지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뭐 상승률하고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벤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거나 좋은 뉴스가 나온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이 이미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슈가 2년 만에 다시 터진 것인데도 임상 3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하다가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았지만 오히려 푹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다만 이벤트가 임박하거나 이벤트 부근에서는 뭔가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000당 제약의 뉴스는 뭐 큰 뉴스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일리아를 3,000당 제약이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셀트리온도 대기하고 있고 그 여러 회사들이 모두 관련된 그 시밀러들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경쟁사들이 끼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지금 현재 추세가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일리아가 뭐 독점적으로 혼자 개발한 것도 아닐 뿐더러 셀트리온도 지금 이 약을 투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적정 가치가 어디인지는 아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지금 보니까 뭐 비만 관련해서도 지금 새로 붙어 있는 것 같고요. 황반병성 치료제를 독점 공급한다. 유럽 쪽에 있어서 독점 공급한다라는 그런 뉴스긴 한데 왜요? 변성이 아니고요. 네. 황반 변성. 네. 죄송합니다. 예, 황반변성, 황반병성.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약간 잘 그런 읽어야 느낌이네요. 되죠, 네. 띄어읽기. 그렇게 잘 아시면 어떻게 설명 좀 한번 쉽게 해주세요. 황반변성 이거 뭐예요? 일단 뭐 뇌 때문에 네. 뇌에서부터 오는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노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시장 규모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13조 5천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 넘어간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매출이 8조 원 정도 이상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매우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나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삼성도 진행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신약을 개발해서 그걸 판매한다 그러면은 신약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승인을 받았으면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3,000당 제약이 그래서 생산 설비를 증설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지난 3년 동안 설비를 증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설비 투자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매출이 그저 우리가 막 6조 나오고 10조 나오고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3,000당 제약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70%가 넘어가고 77.2%의 가동률을 갖고 있는 게 3,000당 제약. 그리고는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도 76.6%의 가동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리미엄 해가지고 이익을 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00당 제약이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지금 한 2천억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뭐 1,000억 후반대에서 2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늘어봤자 3, 4천억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는 것도 제한적이라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 3조 같은 경우에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예요? 미국 독점 판매 텀시트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데 이거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지금 새롭게 10시 13분에 보도된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이 관련한 뉴스도 전해졌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3,000당 제약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옵투스 제약이라는 기업도 오르는데 이게 사실상 옵투스 제약이 3,000당 제약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분 구조가 그러니까 좀 있나요? 3,000당 제약이 옵투스 제약의 40%가량의 지분을 들고 그쵸? 있다 보니까 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모멘텀이 어떻게 계속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찌 보면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량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알테오제나 HLB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종목들이 한 부류로 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방금 말씀해주신 옵투스제약이라든가 물론 우량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또 빠르게 진행이 되는 측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재료와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큰 한 부류가 있고요. 여기에 시장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매매 관점으로 내가 시장을 접근해서 빠른 운용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장성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신풍제약이나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 오늘 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인데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면서 짧은 대응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내용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면 어떠하실까 해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저와의 소통이 약간씩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갑작스러운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고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한 달 전에 2월 29일, 26일에 네. 이 똑같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제약바이오주 그 당시에 알테오젠이 올랐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고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던 시기에서의 같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럽다 또는 지금 사기에 조금은 가격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피력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은 지금 단기간 내 시세 흐름에서의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올 한 해 흐름에 있어서 종목 간의 흐름은 변화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시세를 끌고 가는 시장 분위기를 끌고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한두 종목은 관심을 갖고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두 종목에 대한 기준을 항상 우리가 뭐 실적 베이스로 된 대형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꼽곤 했잖아요. 네네. 김대중 교수님은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실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 패턴인데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은 종목 수가 가장 많은 업종입니다. 300개가 넘거든요. 전체 그 시장 내 2,700개 종목에서. 네.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을 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총이 오늘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가벼운 움직임에서의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재료 가치와 회사 내용을 판단해서 그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을 가져간다면 저는 셀트리온 정도는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현 교수님은요? 뭐 일정 기준으로 4월 달에 암호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호캐 때문에 미리 움직인 종목군들은 당연히 그 이벤트 즈음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 한 해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CDMO의 확장에 기여하는 종목,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고, 뭐 뒤를 이어서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틀은 GLP-1을 축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의 임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품화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고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휩싸여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뭐 주총 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 이미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위로 가서 별로 이렇게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동아 SD처럼 뭔가 품목이 계속 늘어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형 제약사 중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길게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지금 HLB 같은 종목군들도 재료가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에도 나올 만한 재료들이 임상삼상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꺾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쉽게 꺾이진 않을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가 노출되고 나면 호재에 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이제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유한양행의 사례를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벤트의 즈음에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영희 교수님은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눈에 띄십니까? 일단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 반사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연계 효과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보고 있고 네. 파이프라인 관점에서는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인데 지금 아마케에서는 가장 많은 10종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 한미사이언스발 뭐 경영검증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제대로 좀 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어떤 단기적 불확실성들이 좀 더 해소가 좀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올해 2025년도에 대한 양산 목표를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여기서 진행되는 임상가시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미약품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뭐 OCI와의 뭐 이렇게 이런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펀더멘탈 자체로는 계속해서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테이블 고수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 있죠?
네. 아닙니까? 너무 제가 귀신같이 맞췄죠? 네. 귀신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도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그쪽이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많은 종목이고 네. 그러고는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가장 어찌 보면은 많이 좀 경험해봤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다들 뭐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섹터가 바이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곳도 바이오라는 점. 그리고는 이게 우리가 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또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이 이제는 연차가 좀 차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불려나가기 위해서 이런 뭐 방송도 보시는 거고 공부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뜬 소문에 의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혹은 고점에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처럼 혹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유동성에 의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가 못 가고 반도체가 조금 기다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게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냉정히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한미약품도 말씀을 해주셨고 삼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그리고는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는 신약에 대해서 이제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조금 우량한 별로 이제 평소 때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그 3,000당 제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경구용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미국 독점 판매를 한다, 뭐 체결했다 이런 소식을 저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 두 군데 매체에서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점 판매 텀시트 계약이라는 것을 팀시트 죄송합니다. 텀시트 맞습니다. TERM이니까 텀이라는 발음 맞죠. 오늘 황반 변성 때문에 제가 약간 위축이 돼 있네요. 네, 이런 관련한 치료제를 계약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3,000단 제약의 그 내부 관계자가 이번 그 텀시트 계약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모멘텀이 주가를 계속해서 급등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매체가 두 군데밖에 안 돼가지고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근데 뭐 저도 그 뉴스는 네. 아직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 네. 저도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GLP-1과 관련된 제대로 된 약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나마 가장 앞서 있다는 한미약품도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나오는 약보다 좀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는 게 내년이다라고 네.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럼 3,000당 제약도 실제적으로 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아직은 뭐 해외 업체들이 뭐 GLP-1과 관련돼서는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미국에서 지금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3,000당 제약이 그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어찌 보면은 MOU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서류에서 일단 투자 의향서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는 보되 지금 이미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거래량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당 바이오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제약 바이오. 3,000당입니다. 3,000당 제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발음 다시 오르르 재정비한 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 제약 바이오 좀 더 간다. 김종희 고수 바이오 이벤트 플레이 구간이다. 변효인 고수 역사상 신고가 앞으로는 실적으로 입증할 때다. 태희보 고수 노코멘트. 제 발음에 대해서 좀 노코멘트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